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사는 작은 동물들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고요. 이 모든 동물이 저희 집에도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또 작은 것들이지만 애정을 갖고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제 도마뱀인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제가 오늘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도마뱀이 저희 집에서 몇 마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사막이다 보니까 도마뱀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한 서너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계속 태어나고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태어나고 또 자라고 그런 것 같은 그런 이웃이고요. 재미있는 요인데 성경의 잠언에 그 도마뱀을 칭찬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 지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도마뱀이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예쁘지도 않고 예쁜 특별한 도마뱀도 있겠지만 이건 관상용도 아니고 그런데 이 도마뱀이 왕궁에 산다는 것이 아마 그 성경은 그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왕궁은 아니지만 그 어떤 그 도마뱀이 작은 것이지만 어디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귀한 곳에 있는 것을 아마 칭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어디에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 속에서 귀한 것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귀한 것을 가져도 험한 곳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도마뱀이 왕궁에 살고 또 어떤 좋은 곳에 살듯이 그곳에 거하면 그 선한 곳에 거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또 다른 그 구피라는 물고기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어항을 이제 최근에 다시 재설치한 다음에 몇 달 전부터 이제 다시 기르고 있는데 몇 마리 이제 구피를 집어넣었더니 새끼가 태어났어요. 이게 아마 구피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물에서 이렇게 새끼 한 몇 마리가 나타난 걸 보니까 그 구피 같은데 하여튼 귀여운 아이들이고요. 난태생이어서 이제 아래서부터 태어난 아이들인데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있으면서도 다른 종류들, 큰 종들 사이에서 이렇게 의연하게 자라는 모습이 그렇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거피의 성체고요. 거피가 색깔이 참 다르더라고요. 다양한 그런 유전적 교배에 의해서 색깔이 참 달라지는데, 그래서 새끼들이 태어날 때마다 어떤 그 부모의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재밌는 물고기고요. 기르기도 쉽고 그래서 아마 초기에 열대어를 기른 분들이 이 구피를 많이 기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 중학교 때 그 제일 처음 제가 열대어항을 시작했었는데 가난한 집에서 제가 조그만 20리터짜리 10m 20리터짜리 어항 사가지고서 구피부터 길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에겐 장감이 가는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작은 생명이긴 한데 이렇게 태어나서 저희 집에 자라주니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커피의 또 다른 색깔의 그런 것이고요. 커피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고 다양한 품종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서 커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잘 보려고 그래서 제가 확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커피가 하도 움직이니까 제가 잡기가 힘들어서 약간 이제 조그만 어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옮겨서 잠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커피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마 순놈 새끼를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꼬리 부분이 검은 것이 아마 그 순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몸에 잘 보면 이렇게 조그만 검은 그 점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마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어류를 전공한 것은 아니고요. 생물 물리를 전공한 것이지만 어류를 전공한 것은 아니어서 자신 없지만 아마 이게 색소들이 발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색을 나타내는 세포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점점 성체가 되면서 그곳에서 특별한 색을 내서 이제 구피의 아름다운 색을 낼 것 같고요. 아마 그러한 그 아름다운 색들이 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그만 미물 같은 또 이런 생물에게 아름다운 색을 허락하시고 색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또 아름다움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메뚜기 아니라 배짱이죠. 이런 게 태어나서 제가 반가워서 있었고요. 제가 밖에 나가 보았더니 이게 제가 옛날에 포도를 많이 길렀었는데 포도가 너무 자라가지고 사실 다 잘라버렸어요. 이런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포도가 그래도 죽은 것 가운데 자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배짱이가 이렇게 포도 나뭇잎 위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는 좀 살려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배짱이 먹이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 그 여기저기 입을 뭐 다시면서 뭘 먹고 있는지 그런 것 같고요. 어릴 때 여러분 그 배짱이 하면 좀 어릴 때 이솝의 그런 우화가 생각나던데요. 그런 아마 그 개미와 배짱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미가 그 추운 겨울에 이제 집을 있었더니 배짱이가 찾아와서 개미에게 이제 좀 먹을 것도 구하고 있을 걸 구하니까 개미가 박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름에 그렇게 놀면서 노래만 하였으니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말하는데 참 야박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뭐 이솝이란 분이 뭐 지혜도 있고 뭐 거기서 주는 교훈이라는 게 이제 삶이 아름다운 여름과 같은 인생의 청춘의 좋은 곳에서 그 부지런히 개미처럼 일하면 뭐 나중에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그런 교훈도 뭐 맞고요. 들만한 것이지만 또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들고 보니까 휴식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국의 그런 저는 뭐 6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의 마지막 세대인데 저희 전 세대를 비롯해서 저희 세대에게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늘 그렇죠 이렇게 덕목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뭐 열심히 일해서 지금을 참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뭐 저도 그래서 그 중에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삶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이 이렇게 미래만 향해서 오늘은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위해 오늘 몸을 이렇게 그렇게 또 사는 것이 지혜의 면도 있지만 또 미래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준비는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지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관계들을 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고 성실히 사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또 어떤 나이 또래의 어떤 여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저희가 베이비 부모 시대가 되면 제 나이 또래 된 중에 상위 두 걸레 다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한산해지는 것 같은데 또 지금도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사업을 어떻게 더 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안쓰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짱이의 입장에 서서 인생 사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즐기며 허락하신 시간들을 또 그런 일만이 아니라 중요한 여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가치 있는 남을 위한 시간에 쓰는 것이 참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보고 싶고요. 하여튼 뭐 배짱이를 생각하면서 이솝우화를 읽을 때마다 개미의 배짱인 그런 걸 하면서 배짱이를 너무 그런 평가절하한 느낌이 들고요. 배짱이도 그리고 이렇게 놀지 않습니다. 열심히 뭐 자기도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는 또한 그 여치를 보면 배짱이를 보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배짱이는 아마 아주 어린애 같습니다. 날개가 아주 작은 약충이라고 하는 것 같죠. 날개가 작은 걸 보니까 그래서 아직 울음소리를 낼 것 같지 않은데 좀 더 커져서 저희 집에서 잘 자라주면 또 가을이 되면 또 뒷다리를 부벼서 날개를 부벼서 예쁜 가을의 소리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하여튼 늘 살고 있는 귀한 이웃이고요. 계속해서 매년마다 제가 볼 때마다 있는 또 아마 새끼를 낳고 자라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의 정원을 장식하는 눈여겨 보지 않고 흘려볼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주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또 작은 것도 창조하셔서 늘 먹이시고 또한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또 귀한 생명임을 생각해보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예, 저희 집에 이거는 제가 애벌레인데 사실 그 루너 모스라는 그런 나방이죠. 나방인데 웬만한 나비보다 더 아름다운 그 나방이 있어요. 사람 제 손바닥 큰 것보다 더 큰 그런 나방이 있는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녹색의 그런 나방인데 제가 어릴 때 누에고치 그런 것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벌레를 제가 샀어요. 알을 사가지고서 제가 집에서 놔뒀더니 한두 마리가 나왔더라고요. 아직 몇 개 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나무 잎을 줘온 것이고요. 이렇게 잘 맞아도 자라서 제가 번데기도 보고 그리고 그렇게 나방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중간쯤 사이즈에 상당히 있는 것이 알인데 이 방금 밑에 있는 이 애벌레가 깨고 나온 알이고요. 그 밑에서 이제 애벌레가 쉬고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밥을 위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방과 나비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한국말로 변태라 그래요. 텐스 몰포시스라 그러나?
그래서 나비나 나방들이 알이 되고 그 다음에 애벌레가 되었다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그걸 깨고 나오면서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또 그런 나비나 나방의 모습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것까지 수고하는 어떤 감춰진 수고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 가운데서 그런 우리 주변에 아름다움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면 금세 가려진 또 고난들도 있었던 것이 숨겨진 것 같습니다. 알과 애벌레 혹은 그런 몸을 옥죄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번데기를 만들고 누에고치로 건뎌야 했던 추운 겨울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름다움이 있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고통도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 작은 것이면 이런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혹은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미래의 나비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사는 동안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천국에 이를 소망 그렇게 주시는 또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부족한 영상 마련하여 몇 가지 저희 집에 태어난 작은 동물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